안녕하세요, 시티의 아또입니다. 네, 오늘은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도봉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대능선을 거쳐서 사패산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도봉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웃도어 샵들이 쭉 있는데요. 애니기어라고 제 관심 있어 하는 백패킹 기어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명한 트랙스터라든지 K2, 아이더 등 브랜드들이 있고요. 도봉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들머리까지 오는데 한 5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봉산 역시 그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일 높은 곳은 신선대고요. 그 옆에는 바로 자원봉이 보입니다. 도봉산 오르다 보면은 북한산 생태 탐방원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는 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꽤 많은 그 등산 장비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라서요. 오신다면은 한 번쯤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눈이 안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계곡 같은 경우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봉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계곡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놔서요. 사계절 동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봉산 좀 올라가면은 저 약수터가 있거든요. 지금 부적합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는 건 불가능하고요. 적합 한량 받으면은 따로 물 준비하지 않아도 약수터에서 물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8일날 다시 음용 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동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가고 했었는데 중앙역들에게 목을 튀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아예 약수가 없어요. 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약수를 떠가시면 됩니다. 네, 벌써 해가 뜨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원봉까지 2.3km입니다. 자원봉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신선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2.3km니 한 1시간 좀 넘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20m 가방을 가졌는데요. 겨울철에는 보통 30m 이상 가방 들고 다니는데 가볍게 가기 위해서 20m 가방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틱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스틱은 레키 마이크로 트레일 프로입니다. 카본 스틱이고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부피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방 안에 쏙 들어간 사이즈입니다.
제가 사용한 스틱은 이렇게 굉장히 3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펼칠 땐 되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상단 부분을 쭉 늘리면은 밑에 부분까지 다 일자로 펼쳐지는 방식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거 같은 스틱이 고정된 길이입니다. 다른 스틱 같은 경우는 뭐 135cm라고 하더라도 뭐 110, 뭐 12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스틱은 그런 조절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좀 아쉽습니다. 아침에 날이 추워가지고 지금 고어텍스 자켓을 입고 다녔는데요. 일반적인 하드쉘 같은 경우는 자크가 두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시에 땀 배출을 위해서 이 하단부에 자크가 하나 있고요, 상단부까지 올리는 자크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벗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 계단이 잘 꾸며져 있는데요. 계단은 웬만해서는 아이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스틱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스틱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초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뒤에 오시는 분들이 눈에 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최대한 스틱을 몸에 붙이고 올라가신 다음에 계단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끝나면은 마당과 있죠? 그리고 석굴암 쪽으로 이어집니다. 왼쪽은 마당바위인데요. 전에 왔을 때 이제 오른쪽에 왔으니 이번엔 마당바위 쪽으로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한번 올라가는 길에 전축사가 있는데 한번 들여다가 보겠습니다. 전축사를 구경하고 다시 이제 차 한번 올라갈 겁니다. 아까 계단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옆에 또 길이 있네요. 이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위안 코스로 올라왔을 때 원동사에서도 태조 이생가 기도하던 곳이 있었는데요, 나안전으로. 여기도 역시 건남이 있네요. 저 한목까지 이제 700m 올라갑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숨을 쉬어도 뭔가 걸리는 느낌 없이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겨울 이른 아침 산행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봉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코스라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겨울 또 추울 때는 별로 없기에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마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이제 북한산도 보이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자원봉인데요. 맞는 바위는 말 그대로 굉장히 넓은 바위인데요. 자원봉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네요.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가 있는데요. 산에서 불을 피우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배 피우는 거는 법에 걸리는데요. 산을 즐긴다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자연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곳곳에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저 사람처럼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차라리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자원봉인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길을 통해서 내렸는데 산은 같은 산이라도 올라갈 때 느낌과 내려올 때 느낌이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날은 춥지만 미세먼지 없어가지고 정말 하늘이 깨끗한데요. 정상에 다 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더니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요. 오늘 목표가 사패산까지 가는 거라서 저는 계속 걷기로 하겠습니다. 도봉산에서 도봉산 여기서 여기까지 자원봉까지 올라간 게 양지였다면 이 반대편 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이 없었는데 반대편 넘어가면은 안 녹은 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항상 그래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젠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저쪽은 마이계곡인데 안타깝게 최근에 인명사고는 났던 곳이죠.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원봉 방향에서 도봉 포대능선 그 방향으로는 가지 못하고요. 포대능선에서 Y계곡을 타고 자원봉까지 오는 일방통행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곳이 Y계곡 입구인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쪽을 이용해서 포대능선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길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이렇게 우회로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곳곳에 눈이 있습니다. 올 겨울 같은 게 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쌓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얼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지를 지날 때는 발밑을 조심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수원지의 온도계를 보니까 지금 영하 10도인데요. 땀나게 걸어서 그런지 춥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항상 복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명 레이어드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베이스 레이어, 래시가드, 여름에는 래시가드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는 등산복, 그 위에는 프리스라 불리는 소프트쉘을 입었습니다. 그 바람 불 경우 같은 이제 하드쉘, 고어텍스 자켓을 입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춥다 할 때는 우모복.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산행이기 때문에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얇은 경량 우모복을 챙겨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 위험한 구간인데요. 보면은 흙같이만 보이지만 이게 다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을 조심하게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등산로라 하더라도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줄을 잡고 건너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저쪽부터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서울이 아니라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포대운동선 이렇게 쭉 따라서 쭉 가면은 사패산까지 갈 수 있는데요. 보통 강북의 오산, 불수, 사, 도, 북이라고 하죠. 이 거의 한 40 몇 킬로 정도 되는데요.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트레일러닝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등산하신 분들도 이제 하루 무박 2일로 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도봉산, 사패산만 갈 겁니다. 보통 산에 보면 이렇게 철로 만든 봉이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앞으로 내려간 것보다는 발을 뒤로 빼가지고 명레페를 하듯이 내려가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뒤에 걸리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하고 내려가는 게 낫죠. 운행 중 섭취도 중요한데요. 보통 양갱이나 청포도 그런 사탕들을 많이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젤 혹은 파워젤이라는 제품을 섭취하거든요. 제가 즐긴 취미 활동이 러닝, 라이딩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고체로 된 음식을 달리면서 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형, 혹시 젤리형으로 된 파워젤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훨씬 칼로리 높은 반면에 훨씬 섭취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3km만 가면은 사패산에 도착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사패산 정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대등산 가다 보면 이렇게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데요. 이 뜻은 이곳이 제일 산세를 읽기 좋은 지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변 경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요. 도봉산도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년 중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한국의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서울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자원봉이 더 멀리 있고 사패산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1km만 가면 되는데요. 한 30분 정도 가면 됩니다. 이 길 역시 능선을 따라서 가는 길인데요. 아까 포대능선처럼 가파르지는 않고요. 무난하게 쭉 가면 됩니다. 네, 도봉산역 입구에서부터 지금 사패산이 이제 거의 1km 안 남은 시점인데요. 거의 한 7km 좀 넘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 중에서 제일 평탄한 길이고요. 여기도 겨울 되면은 눈이 쌓이고 하는데 그냥 가을이나 마찬가지로 눈이 거의 없네요. 저기 보시면은 저 끝에 사패산 정상이 보입니다. 이제 50m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도봉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7.5km 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네, 사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 7.5km 정도 왔고요. 저기 끝에가 제가 왔던 곳입니다.
자원봉이 보이고요. 저 멀리는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쪽 부분은 일산이고요.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쪽은 의정부 쪽이고요. 좀 더 가면은 서울이 보일 겁니다. 걷다 보니 배가 고파서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작은 라면과 그리고 빵, 커피를 먹습니다. 오늘은 한 거의 10kg 정도 운행했는데요. 이제 너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산길은 서패산 쪽으로 잡았는데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회릉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계단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든데 내려올 때도 역시 무릎 때문에 무릎의 충격을 적절히 완화시키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패산에 올라갈 때 특징은 굉장히 긴 철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땐 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은 들어도 정상 올릴 땐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오늘 한 10km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호흡이 편하게 산행할 수 있었습니다.